왜 켈틱 크로스 스프레드를 저렇게 좋아하는지, 만물 켈틱서를 쓰고 있는지. 일단 켈틱 크로스 스프레드입니다. 그 켈틱 크로스 스프레드의 배열 순서가 왜 달라요? 막 이런 질문을 안 받을게요. 왜냐면 여기서 질문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어. 진짜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는 일단 여러분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켈틱 크로스. 일단 켈틱 크로스 이름부터 풀고 갈까요? 네, 켈틱 크로스의 뜻은요. 켈틱은요 가문 이름입니다. 가문. 켈틱이라는 가문, 타로 카드를 다루는 가문 중에 하나예요. 켈틱 가문에서 사용하는 크로스는 십자가 모양의 스프레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나 타로 카드 좀 한다고 빵구 좀 끼려면은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점만 본다 이러면은 약간 좀 그래?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 이제 하나씩 10장의 위치부터 풀어드릴게요. 위치를 또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위치가 어떤 분들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예,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제 걸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1번 나, 2번은 방해 요소죠. 방해. 3번 내면입니다. 내면. 5번 외면이죠. 그리고 숫자는 카드를 내려놓는 순서예요. 4번은 과거고요. 6번은 미래. 근데 미래인데 이제 과정적인 미래예요. 왜냐하면 10장을 다 깔았기 때문에 6번이 과정이고 9번이 결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7번은 내가 나를 보는 모습. 8번은 남이 나를 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10번은 전체 분위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타임라인을 먼저 잡아드릴게요.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 좌측이랑 우측 중에 어느 쪽이 더 팩트냐.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쪽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혹은 어떤 유추가 되는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이 팩트라는 거야.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한 모습, 생각하고 주제를 주면요. 이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켈틱 크로스가 입체적이다라는 얘기 하는데 대체 뭐가 입체적인가요? 왜 입체적이냐면은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면에서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외면에서 나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쨌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반대로 이쪽이 배드가 나오고 이 위쪽이 굿이 나와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이럴 때는 대략 거짓말쟁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왜 뭐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내담자가 와서 앉았어요. 저 이런 눈 볼게요. 저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진짜 저한테 대쉬해 올지 봐주세요 했는데 아주 다른 카드가 나와. 막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요 그 내담자를 믿지를 않아요. 이거 비밀인데 이거 얘기했네. 이제 내가 여러분 안 믿는 거 이제 알겠네. 아무튼 아시겠죠? 내담자들이 너무 옛날 거다 야.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퀴즈.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는 모습과 남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면 이건 어떤 걸까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겠지. 나를 인정을 안 해주거나 뭔가 나한테 셈을 부리거나.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 둘이 좀 달라. 근데 이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네랑 같이, 그러니까 3번이랑 5번이랑 같이 7번이랑 8번을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고의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이거 여러 가지 조합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쪽이 팩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 내면에서 좋은 게 있어. 좋아.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나쁘다고 본다면 이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안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인 거야. 속으론 좋은데 밖으로 배드라고 얘기한다. 이러면 이거는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야.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번, 5번, 7번, 8번과의 관계 요 4개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입체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여러분 여기에 카드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카드를 하나도 안 내려놨는데 이 정도를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다. 그럼 제가 맘먹고 10장으로 상담 들어가면요 이거 하나로만 1시간 충분히 끈다니까. 끄는 게 아니라 모든 요소를 다 볼 수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또 여러가지 봐야 되는 것들이 뭐뭐 있냐면 그 팁만 살짝 잡아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서 너무 길어지니까. 카드를 10장을 깔았을 때 사원소의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사원소의 비율, 타픽, 주제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원소의 비율을 봤을 때 주제가 금전운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막 컷만 수두룩해. 그러면은 이 금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이랑 계획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겠죠. 완드가 많이 나와. 그러면은 이 금전운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원소의 개수, 비율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또 하나는 이거다.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순서로 내려놨죠. 카드를 이 순서로 내려놨다고 이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대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보고 방해를 보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내면을 봐. 여기까지는 괜찮지. 근데 과거를 본다니까 갑자기. 네? 그리고 외면을 봐. 아니 내면을 보고 다시 외면을 봐주는 게 차라리 낫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드를 배열해놓는 순서와 카드 배열 순서랑 해석 순서는 같지 않다. 배열 순과 해석 순은 같지 않다는 거, 요거 한 번 더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알 거는 카드가 10장이잖아요. 카드가 10장이다 보니까 모든 카드가 10%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겠죠. 10장이니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한 100%잖아. 그러니까 모든 카드가 10%의 지분을 가지면 되겠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왜냐?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어떤 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카드는 진짜 훑어보고 지나가는 카드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 짱남의 내면을 알고 싶어요. 내면이 아니야. 내 짱남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많이 나온 주제죠. 그러면요 요 카드가 중요해요. 요 카드 내면이잖아. 그 짱남의 행동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과거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방해하는 요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야. 얘가 핀포인트 저격이 되겠죠. 아시겠죠? 요것도 포인트예요. 자, 요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더 말씀드릴 거는 더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말해주면은 유료 강습을 하는 친구들이 나한테는 돈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중요 포인트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포인트. 카드와 스프레드와 상담의 관계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네. 카드는 여러분 요즘 또 이제 봉준호 감독도 유명하고 하니까 제가 영화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카드는 배우예요, 배우. 그리고 스프레드는 뭘까요? 그 배우의 배열, 그 배우를 이런 식으로 배치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역할입니다, 역할. 그리고 상담은 뭐가 되는 거냐? 이건 이제 배우와 역할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있어. 그럼 이거 세 개가 다 더해져. 이 세 개가 더해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영화가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장면입니다, 장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자꾸 카드 한 장 한 장에 빠져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카드 한 장 한 장에 빠져. 그래서 이 카드가 뭐고 이 카드가 뭐야. 너는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방해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자꾸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빠지다 보면요 되게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타로를 입체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완성이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장면이 완성이 돼요. 어떤 배우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칼을 들고 있어.
칼을 들고 싸우고 있어. 밤에 갑옷을 입고. 그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 그리고 얘가 누가 봐도 되게 나쁘게 생겼어. 얘는 되게 착하게 생겼어. 머리도 이렇게. 이런 장면이 이 카드와 스프레드랑 상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장면을 상담사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장면이 그려졌어. 그러면 이제 내담자고 상담사예요. 내담자가 그럼 그 당시에 나쁜 놈은 무슨 색 갑옷 입었어요? 이러면은 얘가 카드 하나하나에 막 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카드를 통해서 장면이 완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죠. 나쁜 놈은 까만색 입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뭐 입었어요? 그러면은 착한 사람은 흰색 입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면이 완성되어 있으면요, 상담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이 장면 완성된 거에서 뽑아서 내담자한테 꽂아주면 돼. 바로바로 정보를 알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 토픽에 대해서 만약에 연애운을 대해서 볼 때 카드랑 스프레드랑 상담? 아무튼 이걸 통해서 장면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요, 그 연애운에 대해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얘네 칼 들고 모였는데 싸우겠지. 갑자기 칼 들고 모여서 갑자기 술 한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뭐 이럴 때는 싸워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이 완성이 되면 거기서 요소를 뽑아서 다 알려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다 알려주면 돼. 아시겠죠? 스프레드를 통해서 카드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그 카드들의 역할을 통해서 한 장면으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질문을 좀 뚜렷하게 받잖아요. 저는 질문을 굉장히 좀 뚜렷하게 받는 편이고, 또 하나 제가 그 사람의 정보를 막 25세 여자 직업은 뭐고요 이런 걸 얻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나한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차라리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왜? 어차피 안 듣거든. 안 보거든 채팅. 그 사람이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카드들을 통해서 장면을 완성을 시키고 그 장면에서 뽑아서 상담을 하니까, 제가 카드 깔리고 나면 제가 좀 이렇게 카드 리딩하거나 상담을 시작하면 망설이고 말하는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렇게 망설이거나 이런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카드를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장면이 이미 완성됐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물어봐도 그 자리에서 툭툭툭툭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는 게 정답이냐? 아니, 이건 제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방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근데 저한테 강습을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 이렇게 해야 잘 돼. 재밌어. 듣는 사람도 좋아. 저렇게 하기 너무 힘들어. 그쵸?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면은 원데이 투데이 되면은 이건 제가 바보인 거죠. 그쵸? 얼마나 세게 얘기해줄까? 그거는 좀 있지. 워딩을, 그러니까 그 단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있는데, 장면이 안 그려져. 그리는 연습을 못 하셔서 그래요. 그리는 연습을 못 해서 그래. 그때 카드 한 장 한 장에 이렇고 저렇고 이래. 옛날엔 이렇고 옛날엔 뭐 이렇고 이래서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여러분 켈틱 크로스로만 장면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카드로 볼 때도 그냥 너 과거엔 이랬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장을 통해서 어떤 이거보다 디테일하지 않지만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만들 수 있어요. 3장뿐이라도 대강의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장면을 떠올리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경험도 물론 중요하고 강습도 중요하지만 제가 상담하는 걸 보세요. 보시면서 와, 대체 저 말은 왜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파랑님 저건 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길래 저걸 하지? 라고 하는데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파랑님 그거는 왜 얘기한 거예요? 하면 저는 뭐라 그래요? 이 카드랑 이 카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잖아요. 얘가 이렇고 얘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근거가 없으면 얘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근거를 빌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담하는 걸 쭉 보시면은 이런 장면을 이렇게 그리는구나. 근데 이런 건 있어. 예를 들어서 켈틱 크로스를 깔았는데 모든 카드의 방향이 다 이렇대.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날은 제가 촉을 써요. 너 오른쪽이지? 이렇게.
이럴 때는 제가 거의 이렇게 신점 보듯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너 바람 폈지? 너 뭐 할 거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날 있죠. 그럴 때는 모든 카드의 방향이 한쪽이야. 그래서 전체 방향이 잡혀. 이럴 때는 저도 촉을 사용해서 신점 보듯이 던지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가끔 제가 항상 그렇게 촉을 발동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이런 날이 있다니까? 내담자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운지 몰라도 방향이 다 달라. 어느 날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카드가 나와. 그럼 이때는 무슨 기분이냐면은 장면이 안 그려진 게 아니라 장면이 그려졌는데 이 장면이 약간 이렇게 안개가 끼인 것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안개가 꼈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실루엣만 보여. 이게 나쁜 놈인지 이게 좋은 놈인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실루엣만 보여. 그럴 때는 저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장면이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 뭐 항상 그려지겠니? 예,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느 쪽이 방향이 그래도 메인 방향이 잡히는지 이쪽 방향이구나.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전에 모든 방향이 오른쪽을 향할 때랑은 조금 농도가 좀 다르겠지. 그건 저도 좀 가끔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족스럽지가 못하지?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런 경우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어떤 카드를 통해서 스프레드를 통해서 켈틱크로스라는 스프레드를 통해서 어떤 장면이 그려졌어. 근데 이 장면이 항상 스페셜할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는 항상 스페셜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 365일 중에 만약에 1년 우리의 1년 365일 중에 정말 특별한 날은 며칠이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내 타로가 항상 스페셜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노멀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왠지 나는 돈 내고 타로 보면 항상 뭔가 특별하게 나오고 항상 특별하게 나오고 막 되게 재밌게 나오길 바래. 근데 내 인생이 조금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번 사건이 그렇게 스페셜하지 않다면 생각보다 스페셜하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켈틱크로스에 대한 것도 다 얘기 못 드렸고 스프레드라는 자체의 개념도 완벽하게 잡아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를 보시면서 왜 대체 파랑님은 웨이트 카드를 보는 거고 왜 켈틱크로스 스프레드를 저렇게 좋아하는지 만물 켈틱서를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걸 보면은 온라인 강습이 분명히 효과가 없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온라인도 충분히 효율은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습은 천천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 유튜브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꽤 오는 거 아시죠?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